네, 그래서 지금 이제 2교 시험 강의할 텐데 2교 시험 강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답안 작성 가이드 이쪽에 여기 보면 답안 작성 가이드 안에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거기에 있어요. 1교 시험은 여기에 있고 2교 시험을 이제 할 텐데 2교 시험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네, 이제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좀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어,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기출문제 저희 보고 있는 그 기출문제 쪽이고요. 저희가 필터링을 원하는데 필터링 잠깐 풀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건 모의고사이긴 한데 실전 시험이랑 같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라이즘에서 봤던 모의고사 기준으로. 자, 2024년도 4월에 진행했었던 모의고사예요. 근데 여기 1이라고 표시된 건 1교시형입니다. 1교시형. 1교시형. 그리고 요 밑에 보면 2교시가 시작이 돼요. 2교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이제 컴시움까지 같이 해서 8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정보 관리만 딱 보면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정보 관리로 보죠. 네. 실전 시험으로. 네. 요번에 이제 시험 나왔던 거. 133회 때고 1번부터 1교 시험에 13개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교 시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를 받아들고 딱 보고 내가 그중에 2개를 골라 써야겠고 4개를 골라 써야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것보다 6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하는 게 빠르겠죠. 네. 그래서 안 쓸 거 2개를 선택해서 제외한다. 일단. 네. 문제를 받으면. 그래서 문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2교시형의 특징, 일단은. 네, 2교시형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시험이다. 네. 그리고 3교시도 마찬가지로 2교시형이에요. 2교시형.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보는 시험이다. 순서도 상관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여기 1, 2, 3, 4, 5, 6 문제 번호가 있는데 6번 먼저 쓰셔도 돼요. 네. 뭐 여기 2번부터 쓰시고 막 뒤죽박죽 쓰셔도 괜찮아요. 문제 번호는. 네, 꼭 1번부터 이렇게 쭉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6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쓰는 시험 형태가 2교 시험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4교시. 4교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6개 중에 4개 골라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2교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보면 이 위에 1교 시험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1교 시험은 REST API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간단해요. 달라. 네.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형적 뮤테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보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하나씩 그냥 물어봐요. 뭐 유형과 모델링 절차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 하나씩만 물어봅니다. 근데 2교 시형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정보 시스템 규모 산정 지침에 대해서 다음 설명하시오. 규모 산정의 개념 및 대상, 규모 산정 절차, 규모 산정 방식 이런 식으로 일단 물어보는 게 많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나다로 나눠주면 내가 1달러, 2달러, 3달러에 나눠서 쓰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ISO 2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기술 서비스 체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시스템의 설계, 구축, 전환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문제를 보고 내가 단락을 나눠줘야 돼. 네. 그래서 일단 이교시형의 특징 하나, 물어보는 게 복수다. 복수계이다. 둘째, 목차를 잡아서 써야 한다. 근데 이렇게 목차를 제시해주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렇게 목차를 제시해주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이교시형의 문제를 먼저 받으면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문제 안 쓸 거 2개를 걸러내고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4개는 쓸 거잖아요. 내가 쓸 것들의 목차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네, 목차를. 자, 그런데 이 목차도 걱정할 게 없으신 게 이게 패턴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있어요. 잡는. 네,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목차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 물어보는 게 세 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2교시형은 보통 우리가 1교시형은 몇 달러까지 했죠? 1달러, 2달러, 3달러. 그렇죠? 그래서 1달러에는 개요를 적잖아요. 2달러에는 구성도 구성 요소를 적고 3달러에는 부가적인 거, 뭐 비교나 이런 걸 적잖아요. 네. 2교시형은 4달러까지 적. 네.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4달러까지 적는데 보이실까? 천재범위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 주세요. 네. 1교시형이 1달러, 2달러, 3달러를 적잖아요. 네. 그러면 2교시형은 4달러까지 적는 거습니다 여기가 1교시입니다. 2교시예요. 1교시형은 1달러, 2달러, 3달러까지만 적는 거고요. 그런데 1달러에는 계속 여기는 구성도 구성 요소를 적는다고 했죠. 네. 보통 보면 물어본 거의 핵심을 적어요, 여기다. 네. 예컨대 이런 거죠. 아까 1교시형에서 NoSQL의 뭐 절차, 항목, 그러니까 유형과 절차를 적어라. 그러면 이달락에다 유형과 절차를 적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핵심은 항상 이달락에 적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교시형 1달락은 짧게 적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달락을 많이 적고. 예. 마찬가지로 2교시는 어떻게 하냐면 답을 어디다 적냐면 2달락과 3달락에다가 답을 적어. 물어본 거를 적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할 것들이 있으면 4단락에 의견을 적어. 4단락에다. 네. 그리고 근데 2단락, 3단락 외에 내가 1단락에 뭔가 쓰고 싶은 게 있다. 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쓰는데 보통 2교시형도 1단락에는 뭘 적냐면 개요, 개념, 필요성 이런 애들을 적어. 도입부인 거죠, 도입부. 우리가 보면은 글을 적을 때 글의 구성은 기승전결로 되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교시형이 딱 그걸 맞춰 쓰는 거예요. 기승전결로. 그래서 물어본 거를 2단락, 3단락에 적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다 적는다?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중요한 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기승전. 클라이막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글의 분량이에요. 제가 답은 어디다 적는다? 2단락, 3단락에 적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1단락, 4단락은 글의 분량이 3단락이 제일 많아요. 왜? 물어보는 핵심,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3단락에 있습니다. 3단락에 적죠. 근데 보통 문제를 물어볼 때 그러면 그 출제한 출제자들이 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핵심적인 요소는 항상 끝에 있어요. 끝에, 끝에, 끝에. 요 가나다 혹은 하나 있으면 요 끝에 게 제일 점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 비중이 되는 걸 어디다 써줘야 된다? 3단락에 비치하도록 써야 한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쓰다 뭐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 항상 목차는 끝에가 3단락이 오게 잡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정보 시스템 규모 산정 지침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해서 가나 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끝에가 3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규모 산정 방식. 2. 규모 산정 절차. 1. 규모 산정 개념 및 대상. 이런 식으로 적어요.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래야 기승전까지 해서 클라이막스까지 쓰고 내가 4단락에 의견을 적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4개를 물어봤네요. 하지만 일단은 끝에 게 3단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 2, 1. 이거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합쳐야죠. 맞아요. 합쳐야죠. 그럼 얘가 3단락으로 오면 이 나, 다를 2단락으로 묶고
이 가의 목적 및 주요 특징을 1단락에 넣는 이렇게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PBD 물어보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가면서 디자인해야 되는 제품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략과 개인정보 원칙과의 비교를 물어봤잖아요. 3, 2, 1 이렇게 잡. 혹은 아니면 내가 앞에 이 두 개를 뭔가 들어가는 갑자기 7대 원칙이 글에 나와버리면은 이게 글이 뭔가 예 그쵸 바로 우리가 막 뭔가 우리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핵심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내가 앞에 뭔가 넣어주고 싶으면 3달러 2달러에 묻고 그다음에 앞에 개요를 넣는 거. 필요성이나 개요. 그러면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1달러,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필요성 혹은 아니면 개요. 이렇게 적고 이 두 가지 가 나를 묶어서 2달러, 다를 3달러에 적어서 목차를 잡. 다른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개념 및 활용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끝에 있는 게 몇 달러이다? 3달러. 생성형 AI 모델 개발 시 보안 고려사항과 위협 대응 반 이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예요. 3달러, 2달러, 1달러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까 앞에처럼 아 이게 활용 서비스 사례를 바로 적기는 좀 그런데 그럼 나 앞에 개요를 넣어줘야지. 그러면 가나를 묶어서 2달러에 넣고 1달러에 생성형 AI의 개요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2교시 영어 물어본 게 2, 3단락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이유예요. 왜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글 자체가 되게 뭔가 이 균형이 좀 기승전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답으로 넘어가니까 슈퍼에 그런데 이렇게 정의와 주요 요소를 이렇게 잡아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개요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끝에서부터 3, 두 개 묶어서 2, 가는 1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죠. 네. 자, 어떨 때 2달러까지 쓰고 어떨 때 1달러까지 이렇게 다 활용하느냐? 앞에 전체 글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구성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하나의 글이 될지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부가 정의와 주요 요소 괜찮은데 어차피 우리는 1달러에 개요를 적으니까 네. 그럼 얘를 1달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끝에 3을 썼으니 앞에 개요 쓰고 1달러를 쓰고 그럼 남아있는 게 2달러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를 묶어서 2달러에 쓰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응용형 들어갑니다. 응용형. 네. 요런 게 이제 좀 어렵죠. 목차를 안 잡아줬어. 네. 반칙 아니야? 네, 반칙은 아니죠. 네. 자, 요럴 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끊어서 이 가나로 구분을 해줘야 돼. 물어본 걸 끊어줘야 돼요. 이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체계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럼 개념 설명을 하나 하란 얘기네. 있지는 않지만 가라고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끊어줘요. 이 시스템의 서비스 설계, 구축, 전환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끊어줬네. 그렇죠. 그러면 크게는 개념, 뭐 설계 구축을 끊든지 전환을 끊든지 해서 1, 2, 3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의 PLM의 특징을 설명하고 하나 끊고. 근데 보통 개념 특징은 1단락에 넣기 좋으니까 1단락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모델이 최종 LLM으로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훈련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끊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네. 끝에 꼭 3단락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델이 최종 LMM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3단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특성을 2단락에 배치하고 1단락에 쓸 게 없어졌잖아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의 PLM의 뭐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 목차 잡는 게 거의 2교시형은 반 이상이에요. 반. 반 이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 목차만 잘 잡아도 2교시형은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거를 지금 순식간에 지금 내 쓰기도 바쁜데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하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인,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스와 3C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각 방법의 특성 적용을 위한 조건,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아, 머리가 헷갈리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구분을 앞에 얘네들이 경영환경 분석 방법이잖아요. 그럼 경영환경 분석 개요 뭐 이렇게 하나를 넣고요.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스와 3C 패스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스왓과 3C를 두 개로 묶어서 2단락에 적고 패스트 분석 끝에 있으니까 얘를 3단락에 적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4단락은 언제 쓰나요? 4단락은 무조건 앞에 끝에 재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재원. 고려사항 재원. 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의견을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원이라고 적어요. 무조건 목차가 재원이 돼야 돼. 그러면 예컨대 경영원석 분석하는 기법 이렇게 있으면 경영환경 수립을 위한 재원, 경영환경을 위한 수립 시 고려사항 이런 식으로. 네. 자, 요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 요구공학 배웠잖아요. 그쵸? 요구공학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두 가지? 선생님 뭐라고요? 저, 요구공학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두 개 크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단계. 하나는 맞아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협기 변화가 뭐예요, 그럼? 관리죠. 그렇죠? 이쪽 추분 점검은 요구사항을 처음에 개발해 나가는 거고. 이쪽은 개발된 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추분명, 검은 뭐죠?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 낸 거예요, 지금 그거. 네. 자, 오, 가나다 너무 좋아. 마음이 편해, 일단. 네. 어디서부터 잡는다고요, 목차는? 끝에서부터. 3, 2, 1. 1단락의 정의인 필요성. 자연스러운가요? 네, 그럼 1, 2,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쉽네요. 네, 밑에 거 인공신경망을 지금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잡아볼게요. 끝에 뭐 들어가야 된다? 활성함수 종류의 3단락이어야 된다. 3, 2, 뭐가 나올게. 3 있는데 이게 4개나 있네. 그쵸? 얘를 3에 넣었어. 그럼 이 두 개 묶어서 2. 그쵸? 1단락의 인공신경망 개념 구성수 역할. 자연스러운가요?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볼게요. NPC가 뭔진 몰라요, 저희가. 하지만 3단락부터 잡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치? 3, 2, 1. 1단락의 개념 원리 특징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죠. 네. 우리 원래 개요 적잖아요. 1단락이, 그렇죠? 그럼 1, 2, 3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거.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단계에서 수행돼. 보통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애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약간 뭔가 문제를 설명해주는 그런 수식어들이 많아요. 앞에 있는 애들. 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 운영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종류를 쓰고, 오케이. 그럼 하나, 이중 신뢰성 테스트와 이식성 테스트의 세부 활동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네. 그럼 크게는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테스트의 종류를 한번 쓰라고 했잖아요. 긋고. 신뢰성 테스트와 이시성 테스트의 세부 항동, 이 두 번째, 두 개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제, 여기 쓰고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에가 활동이 3달러. 그쵸? 2달러의 테스트의 종류. 1달러이 없네요. 1달러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좋죠. 필요했어요. 제일 만만한 게 필요성. 네. 그다음에 4달락은 뭐 좋을까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잖아요. 요 메커니즘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공부 백날 해도 답을 못 써요. 네. 그래서 1교 시험은, 2교 시험은 무조건 요 목차례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심화반에서는 뭘 하냐면 일일 여기 보면 우리는 셀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일 목차 연습을 해요. 네. 목차를 2교 시험이잖아요, 얘도. 2교 시험이에요. CITS 요소 기술을 비교하고 CITS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끝에서부터 문제, 그러니까 몇 개 물어봤어요, 지금? 2개 물어봤어요. 끝에가 뭐라고요? 몇 달러? 3달러, 2달러. 그럼 뭐지? 1달러기 뭐 없잖아요. 뭐라고 적을까요? 배요. 그쵸? 네. 그럼 4달러가. 아우, 그렇죠. 네. 아우, 천재범님 이제 다 깨달았어, 지금. 자, 볼게요. 이분 거의 합격권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 올해 안에 합격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요 위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 목차만 잡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분은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답안지 다 적어버리시는, 쓸 것들을. 자, 우리 얘기한 대로 배요. 그렇죠? 필요성. 맞아요. 비교 설명. 2달락 맞네요. 그리고 3달락의 서비스 설명. 이분은 여기다 마일스톤을 적었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일스톤 이런 걸 적기에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머리가 너무 쉬고 싶잖아, 우리도. 뭔가 익숙한 걸 적어야 되니 CV2X 발전을 위한 제어, 기술 검토사, 기술 고려사 이렇게 적는 거죠. 네. 이 메커니즘을 빨리 익히셔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적대적 공격. 우리가 적대적 공격을 모르지만, 네, 딥러닝에 보면은 이 보안을, 딥러닝 기술을 공격하는, 네, 이 보안 공격 기술인데, 위협 기술인데, 자, 볼게요. 앞에만 많이 써, 뭔가를. 네. 근데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뒤야, 결국에. 자, 적대적 끝에서부터 3달러, 2달러, 1달러가 없네요. 그죠? 그럼 뭘 적을까요? 어, 필요성 적어도 돼요. 적대적 공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이렇게 적어도 되죠. 네. 아니면 딥러닝, 뭐 보안 위협, 네. 보안 위협인 적대적 공격에 대한 개념. 적고 이단락에 각각을 적어. 여기도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가 있네요. 그렇죠? 네. 각각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4단락에 방어를 위한 제어, 실무 적용을 위한 제어, 마일스톤을 위한 제어. 이렇게. 네. 진짜 지금 딱 보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교 시험이 진짜 50% 이상. 이걸 잘하냐 못하느냐에 점수가 13점이냐 14점이냐. 네. 아, 점수는 우리가 1교 시험은 만점이 몇 점이죠? 10점이잖아요. 한 문제당 10점이잖아요. 근데 합격권 점수는 몇 점이죠? 6점이죠. 그죠? 6점. 그럼 2교 시험은 4개 골라 쓰는 거니까 만점이 몇 점일까요? 25점이죠. 합격 점수는 몇 점일까요? 60점이 돼야 되니까 네. 60 나누기 4는 15. 15점이 합격 점수예요. 한 문제당 15점을 받으면 합격이에요. 네. 물론 얘네들이 이제 막 다 더해지는 거니까 점수가 평균 유심이 돼야 되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네, 이렇게 이제 적은 거 그렇게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분은 적대적 예제 공격의 개요라고 적으셨네요. 1달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단점 비교 물어본 거 썼어요. 2달러에. 방어 기법 3달러에 적고 4달러에 기술 활용을 위한 제어 50% 이상. 네, 그래서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목차를 일단 오늘부터 세트를 제가 내드리잖아요. 그럼 2개는 쓰실 거잖아. 나머지는 시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차 연습이라도 하세요. 목차 연습. 네, 제가 뭐 강제로 올려드리지는 않지만
네, 목차 연습을 해야 이거 가지고 쓸 수 있고 이 목차가 제대로 나와서 이 구성을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14점 이상을 넘어가냐 아니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14점 밑은 다 이 목차를 잡는 들쭉날쭉으로 써서 그래요. 글을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쓰는 걸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처음 받으면 뭘 한다고요? 네. 문제를 선택해야죠, 먼저. 네, 두 개 걸러내고 동그라미 쳤으면 목차를 잡아요, 목차를 잡을 때는 끝에서부터 3단락으로 해서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3단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승전결 중 전에 위치시키기 위함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걸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구성을 만들어야 돼, 구성. 구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1, 2, 3, 4단락을 만들었잖아요. 네. 1, 2, 3, 4단락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한 단락에 하나만 쓰는 게 있고 1교시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비교하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개를 물어봤을 때는 한 단락에 1도 1표로 쓰는 거. 1도 1표 뭐냐? 그림 하나 그리고 이렇게 표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표 하나 그리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를 물어봤을 때, 네. 두 개를 물어봤을 때, 자, 두 개를 물어보면 가의 표, 나의 표 이렇게 1표, 1표로 적으시면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네. 자, 그럼 1표 어떻게 쓰냐? 표가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이. 네. 내가 두 개를 적으라고 했어. 그럼 이 표 두 개 그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가의, 나의. 네. 자, 얘 어떻게 적으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총 13칸이에요. 13칸을 아예 저희 심화반은 13칸을 잘 표시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거. 그런 다음에 다 그려놓고 이 대시까지 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내려놓죠 그게 빠르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1교시형은 2단락 나이 구성 요소 적잖아요. 몇 개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교시형도 6개인데 다른 게 뭐냐? 설명을 두 줄로 적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상담표인데 두 줄 적는 것만 바뀌는 이게 기본 표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멘토님 저는 어떤 문제는 딱 4개밖에 추분명분밖에 없는데 6칸을 적어요? 그럴 땐 추분명분만 쓰시면 되죠. 이게 달리.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단락에 한 개를 물어보느냐 두 개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한 개 물어보면 1도 1표, 두 개 물어보면 표는 이 기준형. 1도 1표, 1도, 이 그림, 이런 도식화 하나 그리고 1표 이렇게 그린다. 네. 공식입니다, 공식. 이 머리를 뭔가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 일단 이런 거예요. 예. 그냥 기계적으로. 예. 저희가 스포츠 선수들이 뭐 하면은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몸이 움직이잖아. 마찬가지.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이분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리는 기계적으로. 합격하신 분 건데 가에 지금 하나 물어봤잖아요. 웹 성능 저하 요인 하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인 개념도 나의 저하 요인 상세 설명해가지고 표를 그린 가운데 저하 요인 점. 물론 제가 지금 중간에 잘라서 그런 건데 이거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네. 그리고 두 개 물어보는 케이스 이런 거죠.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두 개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럼 가의 웹 접근성, 나의 웹 호환성. 근데 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형 표를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받으면 문제를 선택하고 목차를 잡고 이 목차에 이제 잡았어요. 1단락, 2단락, 3단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각 단락별로 한 개를 물어보는지 두 개를 물어보는지 빨리 파악해야 돼. 예. 그러면 한 개를 물어본다? 뭐라고요? 1도 1표. 두 개를 물어본다? 1표 1표. 표는 생각하지 그냥 이걸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이거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4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기억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빈칸인데 뭘 해도 적게 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나는 항상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일단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여튼 혹시 표를 그려놓고 여기 걸 써야 돼요? 아니면 여기 걸 먼저 쓴 다음에 이걸 표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려놓고 채워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이 약하지. 나의 지식은 여기밖에 안 되거든,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이걸 채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쓰지 못하는 거 맞지. 네.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여기 써봐.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표를 이렇게 적어봐. 여기까지만 써봐. 두 개 적어봐. 하나까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를 늘려 여기까지. 하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늘려. 그럼 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그려놓고 대시까지 다 쳐놓고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왜? 내가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에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시간도 절약돼.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내가 몸에 익혀서.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선택하고, 목차 끝에서부터 잡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한 개 물어보든지 두 개 문제에 따라서 1도 1표, 1표 1표 이렇게 해서 적는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하나가 더 남았어. 키워드를 적어요. 똑같이. 네. 여기 안에 들어갈 키워드를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 일단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한 페이지잖아요. 지금 13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적으면 내가 이 중에 내가 알고 쓰는 지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기는 우리 어차피 그거 할 거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어, AI면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 빅데이터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 이렇게 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만 쓰면 일단 네,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쨌든 양은 한 페이지를 채웠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이제 쓴다. 이고요.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글이 어, 하나잖아요. 1, 2, 3 4단락은 따로 물어보기는 하지만 이건 하나의 글이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 글과 글을 본드처럼 붙여주는 애가 필요해요. 이 단락과 단락을. 걔가 뭐냐면 강글이에요. 강글. 네, 강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샘플을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 봤었던 건데 이게 좋은 답안이 있어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1번 볼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디지털 혁신 속도 블라블라 뭐 어쩌고저쩌고 다음을 설명해라. 이거 다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 배경이에요, 배경.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두 개야. 네. 그러면 끝에서부터 목차 잡는다고 했으니까 3단락에 S밤, 2단락에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방안. 1단락이 없네요. 1단락 뭐 적을까요? 1단락이 없잖아요. 1단락 뭐 적을까 이럴 땐? 그렇죠. 뭐 생각 안 날 땐 이거예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적으시면 되죠. 4단락엔 무슨 제한? 맞아요. 네. 제한. 이렇게 적어서 목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2단락에 지금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몇 개 물어봤어요? 두 개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1표, 1표. 표 두 개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S방, 3단락에 S방 몇 개 물어봤죠? 한 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1도 1표. 그럼 구성까지 끝났네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문제점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해결점에 대해서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S밤에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예요. 얘 구성 요소가 뭔지 적어보는 거죠. 이러면 끝났어. 이제 쓸 준비가 다 끝났어. 네, 다 끝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이 하나처럼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쓴 겁니다. 자, 우리 잡은 대로 썼어요. 16점이면 진짜 높은 거예요. 네. 자, 1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획. 그렇죠? 그렇게 해서 썼어. 그런데, 어이구. 자, 중요한 거. 간글이 진짜 중요해요.
이 간글을 적는데 보통은 어떻게 적냐면 이 글을 설명하고 앞에 걸 설명하고요. 두 줄을 적어요. 이분은 이제 지식이 많아서 세 줄을 적었지만 두 줄을 적으시는 거예요. 첫 줄은 위에 거를 요약하세요. 예를 들자면 디지털 가속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시장 대응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에 나올 걸 써주세요. 다음은 뭐예요? 문제점과 해결방. 하지만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면 글이 본드처럼 붙어. 네. 공식입니다. 이 간글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글이 따로 놀지 않으면, 글이 따로 놀면 15점, 따로 놀지 않으면 16점이 나옵니다. 정보를 쓸 때 앞에 단어가 일단 문제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은 요약, 다음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관련 문제점이 발생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이단락에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1차 문제점 표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그 표죠. 그리고 나의 해결 방안. 표 그렸죠. 표는 이게 뭐 이제 많이 쓰시게 되면 이제 많이 적으려고 이거를 이렇게 응용하시는데 일단 우리는 저렇게 갈게요. 기본표로. 그런 다음에 보세요. 최초 오픈소스의 뭐 유틸리티의 보안 이슈가 있어서 S밤 기반의 추적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 S밤 설명할 거니까. 예. 그래서 S밤을 설명해요. 개요 해서 상세 설명하고 S밤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대두 됐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요? 제어. 근데 이분 보세요. S밤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 공급망 보안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왜? 나 재원을 공급망 보안 관련된 재원을 쓸 거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글은 항상 뒤에 나올 애를 미리 암시해야 한다. 네. 공식입니다. 공식. 네. 이러면 글이 내가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여기 막 소설 막 써도 이러면 14점 이상. 진짜. 진짜 정말 믿으셔도 돼요. 제가 컴시행 볼 때 거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 너무 중요. 우리가 CBT로 안 보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굳이 쓰면서 이 21세기에 이게 할 짓이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논리적인 글 구성 이런 거를 펜 하나로 글씨술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해요. 나중엔 이걸 말로 해요. 말로. 저기 그 면접관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 그리고 S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앞에서. 그러면 네. 그러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 S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픈소스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과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급망 보안 때문에 S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쓰느냐, 말로 하느냐. 자, 이렇게. 그러면 2교 시험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요 문제를 적고요. 원래는 우리가 1교 시험은 여기 옆에 문제를 적었잖아요. 그렇죠? 2교 시험은 문제를 여러 개를 물어보잖아요. 그 문제를 적어줘요. 적어주는데 여러 개 물어보잖아요. 번호를 이렇게 동글뱅이로 해서 꼭 적어줘요. 네. 1, 2. 1단락에 들어갈 거 1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물어본 거를 적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3단락, 2단락이니까 나는 1단락에 개요 쓸 건데, 그럼 1, 개요 이걸 적나요? 안 적습니다. 물어본 것만 적어요. 물어본 것만. 두 개 물어봤으니까 1, 2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개요 적더라도 이건 내가 그냥 만든 거니까. 재원, 내가 그냥 쓴 거니까 목차에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항상 문일 물어본 거 1, 2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본 게 길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줄 넘어가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네.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 문일 1 물어본 것만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요, 개요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요.
왜? 오픈소스가 이렇게 등장했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해결 방안은 S방안. 이게 뭘까요? 지금 뒤에 나올 글들을 앞에 다 보여준 거예요. 요약해서. 문제 하나를 쓰기도 어려운데 이걸 문제지를 받자마자 지금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텐데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딱 받았는데 목차가 바로 나오고 구성이 바로 나오면 그때가 합격하는 날이라고.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엑기스만 지금 다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교 시험은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제외하고 그렇죠? 맞아요. 제외하고 목차를 잡는다. 근데 목차 어디서부터 잡는다? 3단락부터 잡는다. 끝에서부터 3단락이 올게. 그래서 앞뒤 없으면 하고 4단락에 뭘 넣는다? 재원이나 고려사항을 넣는다. 그렇게 목차를 잡고 나면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구성. 그걸 구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저희는. 그래서 한 개 물어봤다? 1도 1표. 두 개 물어봤다? 1표 1표. 맞아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네, 간글 맞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갈 키워드들을 적어줘. 키워드 적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막 쓰고 쓸 때 간글은 어떻게 한다? 앞에 걸 요약하고 뒤에 나올 걸 암시한다. 네. 이게 그냥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공식이야, 공식. 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시험 볼 거잖아요. 내용 막 혼란스럽거는데 여기에 막 추분 명검 적으셔도 돼. 진짜. 지금 본질이 문제를 봐야 돼. 지금 중요한 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구성해 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실 때 중요한 거. 그래서 셀테를 하실 때도 내가 막 공부 막 한 3시간씩 하고 셀테 적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용 안 봐. 내용 안 봐. 네. 요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셀테는. 문제를 딱 봤을 때 한 번에 보고 목차는 이렇게 타닥 잡고 내가 구성은 이렇게 하고 키워드 따닥 적고 이제 써야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추분문과 헛기변학 적어도 괜찮으니까 네. 이 연습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